이게 이제 동생을 뭔가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제가 예측한 게 거의 그대로 맞는 것 같죠? 그대로 맞는 것 같고, 오늘 김용남 후보가 그 법인의 통장 거래 내역을 그러니까 김용남으로 이체된 내용이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해서 오늘 SNS에 올렸습니다. 이제 논란이 끝났어요, 여러분. 뭐 이거 가지고 뭐 녹취록이 나왔네 어쩌네.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오늘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김용남 예금 거래 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해당 법인으로부터 배당 급여 수익을 받은 사실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타당한 의혹에는 시민 여러분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근거 없는 음해와 왜곡에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저 김용남은 끝까지 흔들림 없이 보답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SNS에 글을 올리고, 자, 이렇게 거래 내역서를 공개를 했어요, 오늘. 거래 내역서. 자, 예금 거래 내역서. 만사무사 대부네요. 그리고 이게 무슨 뭐 사채업자인 것처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사업이었는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이거는 뭐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만사무사 뭐 대부 이래가지고 올렸는데, 요게 이제 동생이 운영했던 회사인데,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를 이걸 제가 잘 알아요, 또. 아, 진짜 용남이 형이랑 나랑 형제인가 봐. 아니, 제가 잘 아는 것만 의혹이 생겼어, 어떻게. 그리고 제가 이게 취재가 아니라 이건 거의 체험 수준이에요. 뭐 제가 취재할 필요가 없어. 제가 다 겪어본 일들이기 때문에, 김용남 후보하고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대충 추론을 해도 이게 다 답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만사무사 대부가 어떤 일을 한 건지 뒤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조회 기간 2017년 6월 12일부터 2026년 5월 26일까지, 그죠? 여기 만사무사 대부 예금 작성 일자는 5월 26일까지. 기업 자유 예금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농협은행 노년남지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입금 플러스 출금, 입출금 구분, 입금 플러스 출금이고요. 검색 기록상 김용남, 그러니까 김용남으로 입금이 된 혹은 출금이 된 그런 내역이 있는지를 검색을 한 거예요. 검색을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조회된 데이터가 없다. 이거예요. 조회된 데이터가 없다. 10원 한 장 없다라는, 1원 한 장 없다라는 김용남 후보의 주장이 확인이 된 거예요, 지금. 야, 이제 다 나락가는 거예요. 조지리는 제가 볼 때는 조지리만 지금, 이거 네거티브로, 나락을 갈 상황이 아니고, 신장시기도 금배지 놔야죠? 이거 선거법 위반이잖아, 이렇게 되면. 10원 한 장, 아예 조회되는 내역이 없는 거예요. 이게 10원 한 장이 아니라, 조회 자체가 안 된 거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걸 무슨 차명 보유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까? 차명 보유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그럼 이제 뭐라고 그럴 거야? 현금으로 받았다고 그럴 거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가짜뉴스 만들어가지고 이거 지금 이제 큰일 났어요. 조국당 의원들이 저 얘기를 받아본 게, 일단 저는 신장시기 막 떠들어대고 다니는 거. 시기시기 신장 시기시기. 시기시기 신장 시기시기? 야, 큰일 났네. 신장 시기시기. 이거 금배지 내려놔야 되겠네. 이거 요즘 선거법 재판은 1년이면 끝나잖아. 그리고 100만 원 이상 유죄 나오면은요,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이에요. 정계 은퇴인 거야. 지리지리 조지리 시기? 지리지리 조지리도 가는 거네, 이제? 오늘 TV 토론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TV 토론에서 이제 근거 없이 막 떠들어대면 김용남 후보가 제가 볼 때는 되치기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 지금 딱 꺼내놓은 게, 오늘 TV 토론 녹화하고, 조국을 이제, 덫을 놓고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TV 토론에서 이제 나불나불 했으면은, 뭐 대부업이 어떠고 저떠고, 뭐 사채업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불나불 했으면은, TV 토론 녹화 끝나고 제가 볼 땐 저거 공개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조국은 피선거권 박탈이에요.
선거법 위반이 돼버리는 거야. 그 5년간 피선거권 박탈. 야, 우리 용남이 형 싸움 잘한다. 진짜, 예, 선거를 이기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조국을 그냥 묻어버리네. 그냥 묻어버린 거야, 묻어버린 거. 야, 끝났어, 씨발. 예, 우리 조국 이제 정계 은퇴 확정입니다. 예, 100만 원 이상 나오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 이렇게 되면 시기시기 신장시기와 조리조리 조지리는 동시에 이제 피선거권 5년 이상 박탈. 예, 그럼 뭐 나이도 있고 정계 은퇴지. 시기시기 지리지리 끝났네 이제. 그리고 예, 우리 이제 그 김영남 후보의 절친이 요 대부업 문제와 관련해서 언급을 합니다. 요 증언 한번 들어보시죠. 김용남 후보가 만든 회사는 고금리 대부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뭐냐? 이 대부업을 왜 그럼 금융감독원이 인허가를 해주냐면요. 은행이 이자가 안 갚여져가지고 무수익 자산 이런 거를 은행이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아무나 개인한테 파는 게 아니라 그 자격을 대부업에 줘요. 그런 무수익 자산을 계속 묶어둬야 되면 경제가 돌질 않잖아요. 네. 그거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대부업인 거고, 그 두 번째로는 김용남 후보가 한 그 대출은 뭐냐면, 대출받은 사람이 LTV를 넘어서 그 이상의 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대출이 안 되잖아요. 예. 부족한 돈을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순위 담보 대출을 하는 게 이 대부업이거든요. 5억, 3억짜리, 5억짜리 해가지고 몇 명이나 대출을 할 것이며, 조국 후보는 오히려 예전에 사채에서 100%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운동학원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 건도 이미 기성화가 다 되어 있어요. 돼요. 그렇게 해요, 실제로 금융기관들이. 그런데 김용남만 폭 집어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는요, 이 대부업의 기본적인 성향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업무형에도. 그런데 신장식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서민들 등골 빼먹는 기획형 사채업자 알고서 했으면 그거 선거법 위반이고요, 모르고 했으면 본인의 무식 탈론한 거예요. 김용남 후보가 만든 회사는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걸 써봤어요, 이 돈을. 그 뭐냐, 제가 저기 이제 가평에서 펜션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펜션 공사를 할 때 공사 자금을 확보하는데, 뭐 제가 부자도 아니고 자기 자본 가지고 이제 뭐 이런 공사를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은 여기 땅값 정도가 있었어요. 땅값하고 이제 우리 집 지을 정도, 이 정도 이제 돈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을 한 거야. 근데 이제 은행에 대출을 당연히 받죠. 땅을 산 이후에 이 땅을 가지고 은행에 대출을 받습니다. 근데 뭐 은행에서 이제 LTV라고 그러죠. 그 대출 한도가 보통 이제 평가 금액에, 그러니까 시세가 아니라 감정가의 60%, 땅은 60%, 집은 70% 정도를 대출을 해줘요. 그러니까 대단히 안정적으로 실제 가치보다 가치 한 50% 정도? 요 정도만 대출을 해주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대출금을 못 갚게 되면은 그 토지나 건축물을 이제 은행이 압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 경매를 붙여가지고 자기들 수익을 안정적으로 이제 보장하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대출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도 돈이 모자르니까요. 60% 대출 받아가지고 건축 자금이 모자르니까 어떻게 또 대출을 받냐면은 남은 한도가 있잖아요. 그 남은 한도를 가지고 대출해주는 대부업체들이 있어요. 추가 대출해주는 토지나 건축물을 그 남은 한도 내에서 이제 추가 대출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LTV가 뭐 70%면은 한 10% 정도 더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그 대부업체에서. 이게 무슨 기업형 서민 등골을 빼먹는 무슨 기업형 대부업체입니까 이게? 담보 잡고 후순위로 들어가서 본인들은 또 그만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선순위가 돼가지고 은행 돈을 이제 다 회수를 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만약에 경매에 들어갔는데 은행에서 1차로 다 회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돈이 있다, 경매를 받아가지고, 그럼 나머지 중에서 자기들이 가져가는 후순위 대출자, 이런 대부업을 했던 거예요 이거는. 이게 무슨 뭐 기업형 무슨 서민 등골 빼먹는, 서민이 등골을 빼먹는데 씨발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고 이럽니까? 대신 금리는 높죠. 당연히 리스크가 높으니까 금리가 높은 거지. 그래도 그 금리라는 게 무슨 터무니없는 고금리를 받는 게 아니고 법정 최고 이윤을 받아요. 어느 업체건. 진짜 그 불법 사채업자들은 법정 최고 이자 이상의 이제 이율을 받는 그런 데는 불법이지. 동월이님, 동접 8천 동접자가 넘었는데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와요.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법정 최고 이윤을 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어찌 보면은 이분들도 뭐 수익이 발생을 하겠지만은 또 서민들에게 또 힘들 때 도움이 되고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법정 최고 이윤 내에서 추가 자금을 확보하는데 특히 저런 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자금이 이제 필요하고 건축이 끝나면은 또 추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은행 돈으로 이제 다시 갚아주고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지? 일종의 브릿지 자금 같은 거예요. 브릿지. 응? 브릿지 자금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도움이 돼요, 저게. 은행에서 만약에 LTV가 뭐 80% 90% 그러면 저런 돈 안 써도 되지. 근데 은행에서는 실제 가치의 절반밖에 대출을 안 해주기 때문에 자금 확보가 더 필요한 사람들은 저런 대부업체를 통해서 자금 확보를 일시적으로 했다가 이제 자금 순환이 뭔가 안정화가 되면은 그러면은 다시 은행 돈으로 뭐 갈아타든지 돈을 갚든지 이게 서로 윈윈하는 어찌 보면 건전한 대부업인 거예요 이게. 여기 질권대출이라고 채팅창에 질권대출이라고도 하고 NPL NPL이라고도 하고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뭐가 부도덕한 거야.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 그걸 마치 무슨 불법 사채업을 한 것처럼 조국 혁신당에서 이거 가짜 뉴스 퍼뜨리고 선동을 하는데 이거는 저는 나중에 크게 한번 당할 일이 있지 않을까. 이제 나중에 선거 끝나면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이 문제는. 그리고 맞아. 은행에서 저기 집 사보신 분들은 다 알겠다. 그죠? 집 사보신 분들은 자금 확보가 좀 부족할 때 이런 LPL 대출이나 질권 대출 이용해 보신 분들이 많겠네. 뭐 저만 이용해 본 게 아니고. 아무 문제 될 게 없는 겁니다. 이거 비난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왜 터졌는지 요걸 또 아까 그 절친분이 또 설명을 합니다. 요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그 녹취록의 주인공은 김영남 후보의 누나예요. 김용남 후보의 친누나요? 예. 김영남 후보의 어머님이 쓰러지셨는데, 그 어머님도 그냥 거동만 못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도 못 하셨어요. 20년 동안 누우셨다고 하던데. 20년 동안 누워 계세요. 이게 사실 이렇게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겠죠. 근데 그 김영남 후보가 그래도 변호사하고 그러니까 어머님 병원비 포함해서 간병비를 다 부담했죠. 예. 제가 오늘 이제 답변을 받았는데 10년 전부터 녹음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때부터 치밀하게 녹음을 하신 거죠. 누나가 그런 거 이게 좀 돈이 엮여 예.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가? 예,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유도신문도 장시간에 걸쳐서 그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해가지고 지금 너무 서운해한 거죠. 그런데 이런 가족사를 말하는 게 본인도 너무 자존심 상할 거고. 알려지는 거 예, 그리고 요렇게 그래서 좀 간단하게 변명을 하면 조국 혁신당에서 뭐 나쁜 놈 취급하고 그냥 던져버리려고 하니까 변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본인이 인식하면서도 동생 누나 다치게 하는 것은 자기한테도 너무 치명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본인도 그 가족들이 있는데 그 애기들도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겠냐고요. 그래서 고민하는데 이제 결국은 어제 TV조선에서 마지막에 그 남동생 그 실제로 네. 처음에 경영을 했던 남동생의 와이프 이제 재수 씨가 거기서 저기 월급도 받고 아버님이 그 월급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그 사정을 좀 알기는 해요. 대부업을 하려면 자금을 조달해 와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확실하게 그분한테도 누군가 나는 확실한 뒤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동생이 그 일을 하는데 그 투자하시는 분이 동생한테 야 넌 꺼지고 네 뒤에 누구 있어? 너 내가 네 돈 못 갚으면 담보로 네가 내 돈을 못 갚으면 이거 누가 갚을 수 있어? 이런 식의 요구를 당연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김영남 그 후보 입장에서는 법률적인 용어로 막 이건 소유가 경영이 분리돼 있고 이것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넌 꺼져 이렇게 얘기할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제가 다 뭐 책임지는 겁니다. 이런 거를 표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녹음이 된 건데 그 녹음이 흘러 차곡차곡 계획하에 녹음이 됐다가 이번에 딱 이렇게 던져진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김용남 후보가 이게 다 내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일종의 연대 보증인 거예요. 연대 보증. 저도 사실은 그 비슷한 상황을 많이 겪어봤어요. 채권자들하고 이제 제가 사업이 좀 어려웠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돈을 빌려주신 분들이, 뭐 제가 망하면은 이제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연대 보증을 요구를 합니다. 특히 가족에. 그래서 뭐, 저도 여동생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건, 여동생이 연대 보증을 한번 서준 적도 있어요. 동생한테 미안했는데. 또 어머니가 이제, 대신 보증을 서주고, 그러면서 이제 어려운 고비들 넘어와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참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저 동생한테 부탁하기도 참 민망하고, 예? 동생이 도장 찍고, 진짜, 차용증에 이제 같이 연대보증 섰어요. 제 동생도. 지금, 제가 망하면 이제 동생도 힘들어지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말을 꺼내기도 저도 힘들고, 동생도 사실은, 부담되지. 부담되는데, 또 오빠를, 얘가 어려운 걸 외면할 수가 없고, 참 진짜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들이 제가 있었습니다. 저도 저걸 겪어봐가지고 제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근데 김용남 후보가 동생 살리려고 본인이 직접 전화까지 해가지고 자기 거다,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걸 가지고 마치 김용남이 그걸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해줘요. 누가 해줍니까? 게다가 김용남 후보는 검사 출신이고, 뭐 재력도 있고, 또 국회의원까지 했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아직 정치에 뜻이 있는 사람이고, 이게 잘못돼가지고, 본인도 어쨌건 저런 소유관계에 연관이 돼가지고, 처리가 잘못되면은, 정치 생명 끝나는 거예요. 출마 못해, 이거. 만약에 사업이, 결국 문제가 생겨서, 뭐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그러면은, 지금, 어찌 보면 미담인 것도 저렇게, 왜곡을 해가지고 김용남 후보를 공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했어. 김용남 후보도 이름을 올려놓은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정치할 수 있습니까? 김용남 후보의 정치 생명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 생기면은 김용남 후보가 다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거를. 그런데 동생이 힘들다고, 본인이 내 거다, 이거는 내가 책임진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이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형이니까 가능한 거야. 우리 형이라 가능한 거야. 우리 형이라. 저도 그렇게 살았어. 우리 까씨들이, 우리 까용남, 까한욱, 꽈간영, 예? 우리 까씨들이 이렇게 의리가 있어요, 사람이. 당장 내가 손해를 봐도, AA님 감사드립니다. 의리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근데 저거를 저렇게 왜곡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게 진짜 악랄한 놈들인 거예요. 조국은, 저는 이번에 인성 다 드러났다고 봐요. 조국 당은 지들이 무덤 판 거야, 이거. 그 본인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이 어쨌건 정치적인 공격을 당해가지고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저 가족사에 아픔까지 끌어내가지고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조국은 그러면 나쁜 놈이에요.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야. 조국은 개새끼인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조국은 개새끼 인증한 거예요. 뭐 개장수랑 같이 다니는 이유가 있네. 개새끼 인증한 거지. 분홍 소세지님, 부인도 대단하신 분이네요. 제가 그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뭐 어쨌건 법적으로는 솔로잖아요, 제가. 법적으로는 솔로인데, 저는 저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부인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게. 제가 헤어지게 되는,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와 연관이 있어요. 그냥 남이 돼버리더라고. 소름 끼치더라고요, 제가. 소름 끼쳐. 근데 저렇게 동생의, 빚을 남편이 떠안겠다고 하는데, 저는 부인이, 저렇게 동의를 해줬다라는 거. 몰래 한 게 걸렸는지는 모르겠는데, 동의를 해줬다라는 거, 부인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미인인데다가 인품도 좋아. 우리 김용남 후보가 전생에 나라를 한 10번쯤 구했나봐. 우리 용남이 형이 나라를 한번 10번쯤 구했나봐요. 이거 대부분 저런 일 발생하면 부부싸움 나거나 갈라져요. 이거는 사업 실패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지 알 거야.
세상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10원 한 장까지 자기 거는 다 챙겨가더라고. 근데 물론 뭐 뒤에 더 잘 풀렸어요, 저는. 지금은 괜찮아요. 예, 과거에는 뭐 약간 아픔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이게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예,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아주 잘 풀린, 예, 아주 재력 있는 분하고. 예, 농담입니다. 이상한 애들이 뭐 저에 대해서, 예, 알지도 못하면서 마구 막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고 살라고요. 예. 그래서 진짜 부인이 저걸 동의해 준 것도, 예, 제가 볼 때는 진짜 참 대단한 거다. 그래서 우리 김용남 후보가 인생을 잘 살았구나. 예, 우리 용남이 형이 참 인생 잘 살았구나. 예,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조국 덕분에 우리가 인재 하나 발굴을 한 거예요. 김용남이 저 정도로 괜찮은 사람인지 우리가 몰랐잖아. 그냥 유튜브 방송 나와서 말이나 잘하고 검사 출신이고 뭐 이런 줄만 알았지, 머리만 좋은 사람인 줄 알았지, 저렇게 인성까지 완벽한 진짜 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조국 덕분에, 조지리 덕분에, 용남이 형의 가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돼서 뭐 어떤 면에서는 감사하네요. 자, 한 가지만 더 보내드릴게요. 예, 자, 요겁니다. 김용남 캐프, 모친 사채업 발언은 허위, 유튜버들 고소. 예, 여러분들 드디어 정의 구현의 시간이, 제가 3, 4년에 걸쳐서 이놈을 해결하기 위해서 욕도 많이 처먹었고, 제가 손해도 많이 봤어요. 사실 지금 구독자 수가 동접자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인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유튜버들이랑 너무 싸워가지고 제가 이상한 짓 하는 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놈들만 눈에 띄면은 제가 바로 그냥 들이받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놈이 이 개장수였죠. 시사타파. 예. 그래서 고인 명예훼손에 대한 악의적 정치 공세로 공직선거법, 사자 명예훼손법. 예. 이게 김용남 후보 어머니까지 명예훼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가시죠? 이 가짜 뉴스의 온상입니다. 여기 시사타파 운영자 이종원, 이종원, 이게 이제 일명 개장수죠. 제가 요놈 잡으려고 3, 4년을 그냥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래서 거의 제가 다 죽여놨는데, 이거 산소호흡기 달아준 놈이 누구냐? 그게 조국이에요. 제가 진짜로 이 개장수를 다 죽여놨어요. 동접자가 한 2, 3천까지 제가 떨어뜨려놨어. 완전히 진짜 개패드집 해가지고 동접자 2, 3천을 제가 떨어뜨려 놨는데, 이게 조국이 출소한 이후에 개장수 방송에 출연하는 바람에 족바들이 지금 몰려가가지고 지금 동접자가 이놈도 한 6, 7천씩 나와요. 근데 이번에 딱 걸린 거야. 조국하고 같이 나락으로 간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요거 우리 정치 읽어주는 여자, 정치 읽어주는 여자, 두 사람을 허위사실 공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야, 검사야 임마 후보가. 자, 피고소인들이 최근 방송에서 김용남 후보의 어머니가 과거 수원에서 사채업을 했다. 가짜뉴스죠? 어머님이 20년 동안 전신마비로 투병을 하셨어요. 이거는 이미 가짜뉴스인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죠? 어머님이 과거 수원에서 사채업을 했는데 20년 동안 전신마비로 누워 계신데 사채업을 하나, 이 개장수 같은 놈? 그래서 이 개장수가 방송에서 김용남의 엄마는 수원에서 사채했던 사람, 김 후보의 모친이 사채업을 했다고 한다, 이런 취지로 방송을 했다라고 합니다. 후보의 모친은 생전에 사채업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요. 근거 없는 허위 내용을 통해 후보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 공세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 좀비속, 형제 자매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포 역시 엄격히 금지를 하고 있다. 이미 고인이 된 가족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인간적 도리를 저버린 비열한 행위. 원래 이런 놈이에요. 이제 아시게 된 거지. 자, 이래서 사자 명예훼손까지 이렇게 걸리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가짜뉴스 징벌법 5배
이거 이제 민사까지 가야죠. 예, 우리 김용남 후보가 이거 끝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이현주 의원도 지금 아마 그 칼을 갈고 있을 거예요. 사방에서 들어갈 거야 개장수. 근데 이제 가짜뉴스 징벌법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제 7월부터 가능해지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들어가 버리면은 개장수는 5배, 예, 5배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10억. 예, 여기에 이제 선거법이면은 구속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구속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장수는 이제 이 기회에 나락으로 가는 것으로 제가 5년 동안 4, 5년 동안 열심히 유튜브 정화 운동을 해왔는데 그 오랜 노력의 결실을 여러분 이제 맺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다 가는 거예요. 예, 싹 가는 거야. 학교 가자. 예.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정익녀하고 시사타파하고 저는 동일인일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일인일 가능성도 있다 지금. 그 상당히 궁금하거든. 정익녀가 누굴까. 예, 이번에 이제 뭐 수사를 해보면은 답이 나올 것 같고 그게 이제 동일인이라면 저는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놈이 그놈이기 때문에 그 문과들의 계보가 있잖아. 문과 계보를 제가 문과 전문가 아닙니까? 문과 전문가잖아요. 오랫동안 제가 신문들을 연구 분석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쟤네들 수법을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뭐 증거가 없어가지고 뭐 어떻게 법적으로는 처벌을 못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추론을 하기에는 동일인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동일인물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가까운 세력일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일망타진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좀 일망타진이 돼서 우리 좀 민조 진보 진영이 좀 더 깨끗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합니다.